60이 넘은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압니다. 늦은 나이, 시간이 촉박함, 절박함,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유튜브가 답이라고 생각했기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나이니까요. 시작은 정말 아무 도움 없이 저 혼자였어요. 아파트 청소일도 하고 알바에 집안 살림도 하면서 저녁 시간에만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저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몰라서 유튜브 관련 책을 찾아 읽고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해봤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상을 하나 완성하는데 며칠씩 걸릴 때도 있었고 자막 하나 넣는 법을 몰라서 밤을 꼬박 새운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걸 내가 왜 시작했나 싶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저만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이야기를 저만이 할 수 있는 그 서사를 다른 누구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편집해주고 대신 찍어줄 수는 있어도 제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들려줄지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하나로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부족함이 많은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여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에 60대 이상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망 하나로 저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왜 하필 이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사표를 냈으니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루하루 지나다가 갑자기 너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건데 하는 물음이 나왔어요. 대답을 찾지 못하고 한참 헤매다가 저는 결국 가장 오래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하던 원래 글을 쓰던 사람이 저였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글쓰기가 서투르게 시작한 유튜브까지 저를 데려다 줬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왜 제가 이렇게 힘들게라도 이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저에게 이 유튜브는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13년을 다닌 회사를 나서던 날 정말 수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벅찼는데 그 마음도 잠시였고 회사 문을 나서니 50대 후반인 나를 어느 회사에서 받아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사표를 내면 좋을 것 같았고 몇 달을 푹 쉬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가면서 마음이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회사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일장,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력서를 몇십 통이나 놓고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로 등록했어요. 면접도 여러 번 봤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는 매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벽에 부딪혔어요. 나이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면접을 보다가 제 말투가 한국 사람과 다르다는 걸 눈치챈 면접관이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 분이세요? 하고 물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아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 전화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난 안 될까? 회사에 받아만 주면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텐데 이번에 조금 달랐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오래 그 마음에 잡혀 있지는 않았어요. 2장, 청소라도 해보자.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저는 60대가 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적다는 현실을 알게 됐어요. 청소, 요양보호사, 식당 등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평생을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좁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들으니 어떤 분들은 퇴직하기 전부터 다음 일을 미리 준비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준비 없이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이미 한 번 배운 사람이었어요. 언제까지 답답해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지? 청소라도 해보자 하고 뛰어들었고 그렇게 청소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3장 13년 중에 가장 외로웠던 1년. 청소일을 시작하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상하게 예전 회사 다니던 시절이 떠올라요. 사실 그 13년 동안에도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저는 왕따를 겪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루가 있는데, 그날 회사에서는 회식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저 혼자 남아 잔업을 했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전날 회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회식의 의미는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모르고 지냈던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성격이나 생각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은 정직 회사원인데 왜 나에게만 말을 안 했을까? 이해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나중에 사과는 받았지만 그 순간이 서러움은 사과 한마디로 다 씻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저 혼자 앉아있는 날이 많았고 근 1년 동안 매일 나는 왜 혼자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평생 책을 가까이 하며 살아온 나에게 자연스럽게 분명 책 속에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책이 김경일 교수님이 적정한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사람은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외롭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지치고 외로워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멍해졌어요. 아, 나는 그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구나. 그래서 더 지쳤던 거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다른 시선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좋아하게 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끌려다니지는 않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배운 마음가짐이 훗날 청소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화를 낼 때도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줬어요. 4장 다시 떠오른 글쓰기. 몸은 힘들어도 청소일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글쓰기였어요. 저는 원래 북한에서 글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글쓰기가 정말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니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는 그 사회를 위한 글을 썼다면 여기에서는 제 삶에 대한 글을 써야 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글쓰기인데 여기 와서 안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글 쓰는 법을 다시 배우고 세바시 강연도 찾아다니면서 들었는데 문득 이 사회를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대학 4년제 평생교육과 심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13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그 공부를 함께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조금씩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와서 저는 정말 많이 참고 살았어요.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받는 사회의 편견도 있었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병을 제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도 되겠어. 5장 청소일에서 배운 것들. 청소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 사람씩 와서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고 나중에 와서 알려준 대로 안 하면 화를 내고 또 다른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자리에서 네네 맞아요 하고 대답하고 결국은 제 나름의 방식대로 하게 됐어요. 회사 다닐 때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했으니 제가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대화 한마디 나누기가 힘들었고 조금만 뒤처지면 소위 꼰대가 돼서 어디에도 못 섞이고 왕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문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 했고 계속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청소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세요. 살아오신 세월이 있다 보니 고집이 정말 세시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여기서 소통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청소일에는 분명 좋은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머리를 많이 썼는데 청소일은 머리 쓸 일이 없어서 오히려 좋아요. 몸은 조금 힘들지만 청소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참 고요해지거든요. 빗자루 쓰는 소리, 물 걸레질하는 소리, 창문을 닫고 나서 깨끗해진 걸 볼 때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리고 아침이면 복도나 계단에서 사람들과 마주칠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짧은 시간이 있어요. 수고하세요 하고 건네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 그게 참 좋더라고요. 6장.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청소일을 시작한 바로 그 시기에 저를 다시 카메라 앞으로 이끌었어요. 가장 먼저 쇼츠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서 제일 정말 하고 싶었던 말, 두 사이를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순이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돌아보면 15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도 한 계단 성장한 것 같아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던 그 사람. 회식 자리에 쳐다받지 못하고 혼자 남아 잔업을 하던 저였어요. 도서관 구석에 앉아서 나는 왜 혼자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던 그 사람. 두세 시간씩 자면서 랜 대학을 다니던 그 사람. 그리고 나이 많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면접장에서 번번이 돌아서야 했던 저였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며 마음을 다잡던 그 사람. 밤을 새워가며 자막 하나를 넣는 법을 배우던 그 사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아직도 며칠씩 걸리고 실수도 많이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완벽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완벽해진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제 삶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순에 넘어서야 다시 시작했어요. 이력서에서 몇십 번을 떨어지고 면접장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청소일을 하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그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60대라는 나이, 사실 저도 처음엔 이 나이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라고 세상에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알겠어요. 60대는 끝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시간만큼 할 이야기가 쌓인 나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아파봐야 알 수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걸 이제는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이 나이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시간이 누구에게는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손가락 한 번 움직이는 작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돼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저처럼 다시 시작을 고민하는 또 다른 한 분에게도 닿을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